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항상 일요일에 저녁만 되면 뭔가 좀 아쉽고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한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현재 시장에 돌고 있는 부정적인 기운들 또한 같이 흘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운 속에 자산 시장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이죠.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인물들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트위터의 CEO이죠. 이 잭 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잭 도시의 경우는 트위터가 부업이고 비트코인이 전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의 진심인 인물 중 한 명이죠. 이러한 인물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실패할 것이라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 도시 비트코인 비판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실시간 음성 대화 서비스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비트코인을 향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잭 도시의 경우는 우리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며 비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암호화폐의 인기는 높아졌지만 거듭 비판의 직면에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유로 가치 저장의 수단의 역할에 의구심을 보내며 누군가는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를 지적한다. 특히 비트코인 투자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폰지 사기라고 묘사하기도 한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잭도시는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직면한 장애물로 특정 기업 또는 투자자의 과도한 시장 진입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기업이나 특정 VC가 이 새로운 공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중앙 집중식 모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내 마음속에 유일한 성공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전 세계에서 매일 거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과 화폐가 되는 것이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통해 잭 도시가 얼마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심인지 이 진심을 넘어서 애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른 곳에 가서 욕먹지 않게 강력한 비판을 할 때가 있죠.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잭 도시가 이제 길게 말을 하였지만 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아직 암호화폐 시장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며 이들을 위해 암호화폐 교육을 해야 한다.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자 정도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과도기적인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규제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전례가 없던 시장인 만큼 아무래도 규제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잭 도시가 비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속뜻은 그러한 것이 아닐 겁니다. 만약 비판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금지 규정을 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대폭락이 오겠죠. 하지만 사라지지 않으며 시간의 문제이지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이를 미국 또한 이제 상당히 잘 알고 있으며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자비도 없이 말살시켰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도 없는 상태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자국 화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달러만으로 생활을 하던 국가였는데 이제는 달러와 비트코인으로 같이 사용함에도 이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미국 역사상 찾아볼 수도 없는 사례입니다. 현재 시간이 갈수록 전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양적 긴축에 관한 움직임으로 시장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을 통하여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번 연도 2월 초까지 시장의 하락을 야기시켰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높아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전문가들의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하여 자산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오히려 금리 인상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라 캐피탈 CEO 암호화폐 금리 인상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며 곧 주식과도 디커플링 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 모어 헤드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있어 금리 인상이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자산 계층에 비해서 금리 인상은 실제로 암호화폐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지난 2월 16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댄 모어 헤드의 경우는 판테라 캐피탈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 조이 크루그의 평가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 크루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 소식에 이제 암호화폐는 확실히 타격을 받았다라면서도 이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크루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향후 몇 주 동안 전통 시장에서 분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통 시장이 쇠퇴하면 암호화폐가 이탈해 스스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70일 동안 암호화폐와 상관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요. 나는 암호화폐 시장이 곧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구매자에서 매도자로 전환함에 따라 채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리 인상은 주식과 부동산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과 채권이 모두 하락할 때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이러한 상황에 투자하기 매우 적절한 곳이다라는 견해를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 모어 헤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금리 인상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러한 의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얼마 전 펀드 스트레스의 창업자이죠. 탐리 또한 같은 결의 생각을 내비추었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가 재분배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보다 최대 15배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역사를 돌이켜보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하게도 주가가 떨어져야겠지만 떨어진 적도 있으며 오히려 상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금리 인상 케이스에서 우상향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얼마 전 월가의 유명 투자 은행이죠. JP 모건의 경우는 향후 9번씩이나 이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내비추었는데 과연 이러한 기조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며 나아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가시화된 상황 속에 다소 다른 지역들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 연합인데요. 얼마 전 벨기에의 하원 의원의 경우는 유럽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벨기에 하원 의원의 경우는 유럽의 최대 리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한 무관심이라며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전혀 힘을 쓰지 않는다 비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암호화폐 채굴 협회 또한 현재 EU 지역의 채굴 산업에 대해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언급을 하였을 만큼 현재 유럽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공개적인 비판에 의식을 한 것일까요? 이후에 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우리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것이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집행위원 유럽, 중국처럼 암호화폐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 일바 요한슨의 경우는 사기 방지만 지켜진다면 유럽은 암호화폐의 개방적인 입장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맨헨에서 진행된 시큐리티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암호화폐가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가 제공하는 익명성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한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스웨덴 규제 당국 POW 블록체인 채굴 금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암호화폐가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유럽연합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들을 보게 되면 집행위원이 이야기를 한 POW 채굴에 대해서 금지를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포함된 국가들 또한 채굴에 관하여서는 금지를 촉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헝가리의 중앙은행 총재가 EU 차원에서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씩 변화의 기조가 보이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저 여론 달래기에 급급한 것일까요? 현재 EU에서는 암호화폐 규정에 대하여 지금으로부터 2년 뒤인 2024년까지 마련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었는데,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을 바라보았을 때 미국 또한 규제적인 속도에서 절대로 빠른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안에 마련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죠. 이와 비교하였을 때 너무나 더딘 움직임이 보이며 이를 참지 못한 스페인의 경우는 자체 규제에 나서게 됩니다. 일단 이번 집행위원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는 언급이 유럽 연합 측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유럽 지역 쪽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끝날 듯 끝나지 않을 듯한 이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 비공개 문건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문건으로 인하여 리플사 측면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SEC와 리플 소송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리플사에 유리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사가 진행 중인 법정 다툼에서 비공개되었던 문건의 내용이 리플 측에 이제 유리하다고 코인게이프가 전했다고 합니다. 문건에는 리플이 10년 전 미국 로펌 퍼키스 코이로부터 XRP의 발행과 관련해 받은 법률 조언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문건을 보게 되면 2012년 2월 퍼킨스 코이는 리플 측의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토큰을 판매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가 리플사 측에 유리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되지만,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2년 10월 두 번째 메모에는 다시금 XRP가 연방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언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메모는 SEC가 반대할 수 있는 작은 위험은 있지만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XRP는 상품 거래법에 따라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된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두 번째 메모에는 SEC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필란 리플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이 같은 내용이 리플이 법적 문제를 다루며 얼마나 조심하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준다. 리플이 무모했다거나 상당한 위험을 무시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을 하였는데 리플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더 로티 역시 성명을 통하여 이 문서는 리플이 2012년에 받은 강력한 법적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며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리플사가 디지털 유로 협회와 XRP 레저를 통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던 와중에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 문건이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었을 때 제출이 되게 된다면 소송 측면 과연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년 소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이미 리플사 측면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며 SEC의 발언들을 보았을 때 사실상 그저 발목을 잡기 위해서 리플사라는 메이저에 위치한 암호화폐를 발목 잡음으로 인해 이제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말이죠. 현재 이 소송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10 이상은 돌파 가능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과연 SEC와의 소송이 끝이 났을 때 XRP 홀더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오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27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며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회복하나 싶으면 하락하고 야금야금 올리는가 싶으면 더 떨어지는 시장의 모습 속에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을 손절해야 하나 투자를 안 한 것보다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할 이유보다 매수를 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장은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초기 시장이라는 시그널들이 넘쳐나며 향후 지금의 시장이 정말 작은 시장이었구나 느껴질 정도로 확장이 될 것이라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